자, 계속해서 천간 지지 발생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까지 했죠. 여기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잉태가. 그러면 잉태된 것은 점점 자라게 되겠죠. 자란다. 자라니까 다 자랐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만삭이 되죠. 만삭. 태극에서는 오행기가 목화토금수로 완성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만삭이 되죠. 태극에서 가득 차죠. 그리고 팽창하죠. 팽창했다는 이야기는 여성이 아이를 잉태했고 잉태한 아이가 계속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춰서 커지니까 배가 이렇게 커지죠. 배가 팽창하죠. 태극이 팽창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팽창하다가 드디어 대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천지 만물의 요소 목화토금수가 태극으로 쏟아져 나오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역시 대폭발을 하죠. 빅뱅이 일어나죠. 빅뱅이 뭡니까? 진통입니다. 진통이 나서 자궁문이 열리죠. 태극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대폭발해서 태극문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뭐가 쏟아져 나오죠? 양수가 쏟아져 나오죠. 그 물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는 뭡니까? 자, 사람의 몸. 이 사람을, 우리 그 신체를 몸이라고 그러죠. 몸. 우리말 몸은 천지 만물의 모든 습성, 모든 성분과 성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만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죠. 그런 것을 다 모으고 있는 존재, 바로 하늘과 땅, 우주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개소가 밝다고 그랬었죠. 이 밝음인데 어둠 속에, 추위 속에 양기가 있었죠. 그럼 이 개는 뭡니까? 바로 양수가 됩니다. 양수. 양수를 사람들은 기를 양자로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길러준다 해가지고 뭐 양수 이렇게 하는데 기를 양자가 아니고 양자를 씁니다. 이 양자는 양이 아니고,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착하죠. 순수하고. 그래서 착하다는 뜻입니다. 이 양자는 착할 양자입니다. 양자라기보다도 착하다. 착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뜻은 뭡니까? 진리란 이야기죠. 진리. 그러니까 만물의 신은 또 사람의 운명과 건강의 신은 이것을 착한 것이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를 월경이라고 합니다.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여기에서 신혼이 맺혔다가 여기에 오면은 양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전에 만삭이 된 상태죠. 자, 만삭이 된 이 상태를 천기를 기라고 그러고 지기를 축이라고 그럽니다. 천기란 몸기자, 몸이 완성되었다. 몸에. 그러니까 오간, 눈, 코, 귀, 입, 머리 모두 손가락까지 발가락 어디 하나 빠짐없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 기자를 써서 완전히 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뜻을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자이자 동시에 몸 기자다. 그런데 축이라고 그랬죠. 이 축은
이 축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개수, 즉 양수가 들어가 있고, 양수 안에는 신금이 들어있어요. 신금은 뭡니까? 우리 몸에 그냥 우리 이 몸을 바탕이 되는 골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골격. 그 다음에 이 속에 또 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토가. 그러니까 살, 육신. 그러니까 완전한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이 축입니다. 축. 이 축은 매우 찬성이 있다. 냉하다.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지지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은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즉 겨울의 기운을 봄의 기운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차다. 이게 바로 소환입니다. 소환. 아주 가장 추울 때가 소환이죠. 소환. 그러니까 소환, 작은 추위, 대한, 소환 다음에 대한이, 대한은 큰 추위를 대한이라고 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한은 추위가 아니고 소환보다도 오히려 따뜻하죠. 추위의 정점이 이렇기 때문에 따뜻함으로 갑니다. 오히려. 자, 이게 만삭이 되었다. 그죠? 만삭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만삭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태극이 대폭발을 해야 되죠. 하죠. 마찬가지 여성이 자궁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아이가 머리를 곧 내밀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궁문이 열리는 것은 태극이 대폭발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같습니다. 만삭이 된 몸이니까. 그리고 동짓날 맺힌 나의 운명과 건강의 신혼도 만삭이 되어서 곧 터져 나온다. 초목은 이제 여기서 그 신혼이 싹을 내기 위해서 불끈하고 솟아나오고, 계란은 병아리가 그 안에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을 깨죠. 터뜨리죠. 그런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것을 노자 선생은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곡신불사하고 얘기합니다.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골짜기 신이 뭐라 그랬죠? 태극이죠. 바로 여성의 자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자궁이 된다는 얘기죠.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성은 여성의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탄생시키죠? 사람을 탄생시키죠. 나무는 또 씨앗이 대대로 계속적으로 자식을 또 생산하고,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전부 다 자식을 이렇게 놓습니다. 사람은 뭐라 그랬죠? 바로 우주죠. 하늘과 땅이 사람 중에, 우리 천부경에서 그랬었죠. 하늘과 땅이 사람 중에 다 있다. 인중천지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은 우주에서 천지 만물을 탄생시키는 논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땅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탄생시킨다 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할머니에서 며느리가 또 할머니가 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여성은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곡신은 벌써 죽지 않는다. 시위현빈이라.
이 곡신을 이렇게 해서 현빈을 현묘한 앙컷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묘한 앙컷이다. 그리고 이 현빈지문은 그러니까 시위 현빈지문, 곡신불사 시위 현빈지문, 이 현빈지문으로부터 현묘한 앙컷의 문으로부터 면면약존한다. 만물은 끊임없이 면면이 생해져서 존재하고 있다. 도덕경에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면면약존해서 탄생되는 것이 뭡니까? 천기를 갑이라 하고 지기를 인이라 그랬다는 얘기죠. 자, 천기갑은 진리. 그러니까 만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껍질을 터뜨리는 것, 여성의 자궁문이 확 열리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싹이 나올 때 이 껍질을 탁 터뜨리는 것. 그래서 이 간목은 병아리가 껍질을 터뜨리고 밖으로 나올 때 껍질을 머리에 이고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새싹이 밖으로 나올 때 나무 껍질 이고 나오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간목은. 그러니까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진리가 터져 나온다 이 뜻이죠. 자, 진리가 터져 나오는 곳, 그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에 갑사라는 절이 있죠. 갑사. 이 갑목절 씁니다, 이게. 갑사라고 그럽니다. 진리가 터져 나오는 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터져 나오는 곳, 바로 이 순간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이 세상은 참 힘들죠. 그야말로 식물은 몰아치는 이 폭풍우도 견뎌야 되고, 사람은 뭡니까? 일생의 운명이라는 파고를 견뎌야 되고, 이렇죠. 그래서 이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조심하자 하는 모양을 형상한 글자다 하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뭡니까? 바로 입춘. 드디어 봄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음력 1월이죠. 1월. 그 다음에 음력 2월. 지기는 묘라 그러고 이것은 을이라고 그럽니다. 을묘. 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천간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묘는 을은 이 태극의 모양이죠. 이게 태극. 이 태극을 반쪽 쪼개면 이 을 모양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간에 대한 뜻풀이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묘는 이것도 역시 이제 지시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양, 놓은 모양. 네. 그 다음에 씨앗이 껍질을 터뜨리고 처음에 나오는 잎이 뭡니까? 딱 2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 모양을 형상한 글자입니다. 음력 2월. 그 이것도 경칩이라는 얘기죠. 경칩은 드디어 봄이 왔다. 아이가 임목의 갑인에서 튀어나오고 을묘에서 자는다. 유아기가 됩니다. 여기가. 유아기. 그 다음에 음력 3월 진.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청기는 무라 그러고 지기는 진이라고 그러죠.
이때가 청명입니다. 하늘이 매우 쾌청하다. 그러나 이때 만물을 길러주기 위해서 비가 자주 내리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땅이 전부 다 녹기 때문에 아주 질펀하죠. 질펀한 음력 3월. 이 음력 3월 이 진이 바로 환절기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그 기운을 이동시키는 환절기 음력 3월 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소년기가 돼요. 소년기. 소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화, 태양이 하늘 높이 솟아서 쨍쨍 내려찌는 시기. 음력 4월. 이때 얼굴이 잘 타죠.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찌기 때문에 얼굴이 제일 많이 타는 시기가 바로 음력 4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직사광선으로 내려찌는 시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밝힌다 해서 천기를 병이라고 그랬고 지기를 사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력 4월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아니고 병사 그다음 맞습니다. 병입니다. 병이고 그 다음에 정오가 되죠. 직사광선이고 이 정화는 은근한 불꽃, 촛불처럼 아주 부드러운 불꽃이자 동시에 병화의 어떤 질적인 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고 정화는 은근히 타오르는 불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오는 우리가 이 정오 그러죠. 정오 바로 낮 12시를 정오라 그러죠. 정오가 되는데 이 정오는 동지자에서 이 잉태가 되어서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서 자라서 여기에서 양기가 더 이상 생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기가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양기는 밀고 나가려 하고 이 음기는 들어오는 양기 속을 뚫고 못 오게 막으려고 듭니다. 여기서 이 시기가 바로 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는 동지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동지와 상대적 관계입니다. 이거는 겨울이 지극해졌다. 여름이 지극해졌다. 겨울의 정점, 여름의 정점이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와 오는 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나서 이건 이제 음력 5월이죠. 5월이고 이걸 망종이라고 그럽니다. 망종. 그러니까 이거는 소서가 되죠. 소서는 미는 아주 뜨겁다. 뜨거운데 아직까지 과일이 있거나 사람도 완전한 이 성숙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 아직은 늙음이 다 했지만은 아직 덜 갖추진 상태. 나무는 과일을 매달았지만은 아직 익지 않은 상태. 그렇게 그래서 안일미자를 씁니다 여기다가. 이 음력 6월이죠. 그 다음에 7. 여기가 바로 가을의 시작이죠. 그럼 입추가 되죠. 입추. 음력 7월입니다, 여기가. 금의 시작이죠. 이게 이제 가을은 금이니까. 가을이죠. 음력 7월 청기를 경이라고 그러고, 지기를 납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음력 8월 뭡니까? 청기를 음시. 그러니까 경금은 양이고 신금도 양입니다. 신금, 요 매우신자. 이 신금은 음이 됩니다. 청기. 그 다음에 지기유. 역시 지기의 금의 음이 되죠. 그 다음에 술. 청기는 무가 되고, 청기는 무가 되고, 지기는 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자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백로라 그러고, 이거는 한로라 그러죠. 찬설이가 내린다. 한로. 한로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백로, 신과 유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고, 과일은 나무에서, 나무 가지에서 과일은 떨어지고, 술에서 떨어진 나무의 과일의 신호는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육신 또한 술로 들어가고, 그 혼은 어디로 갑니까? 임계로 들어가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만물은. 그러니까 청기,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다시 임계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지기는 해자, 축, 임묘, 진사, 오미신, 유술해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순환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윤회를 거듭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천간지지의 발생 원리를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간의 순환하는 그 순서는 목화토금수로 오행이 순환이 되듯이 이게 역시 식간 또는 천간 또는 천기, 갑, 양,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임, 계. 이것도 갑이 또 이어지죠. 그래서 지기는 자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런 식으로 기가 순환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청기와 지기가 합하면서 만물은 탄생이 되게 되고, 인간 역시 생로병사가 전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또 그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를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요담 시간에는 갑월병정, 즉 십간이 가지고 있는 뜻, 그 다음에 지지, 십이지지가 십이지지, 또 지기, 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각각의 뜻을 하나하나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는 지지가 가지고 있는, 지지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죠. 우리는 띠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지의 12가지 문자를 해석하고, 동시에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들, 왜 동물들이 여기에 배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풀이까지 겸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